자, 여기 단어는 일단 이해한 다음에 그냥 조금 그냥 다 외워버리면 되는 단어인데 그냥 되게 간단해. 일단 니 생각을 한번 해봐. 그냥 어떤 점 P가 있다. 그냥 니네가 생각대로 풀면 돼. 어떤 점 P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A, B가 이렇게 있대. 어떤 점이야 점. 알겠지? 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니네 점이냐 이제 도형이냐의 차이점인데 어떤 점이 A, B가 이렇게 있으면 니네한테 그냥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니네한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2만큼 옮기고 Y축의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럼 말 그대로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의 값이 두 칸 늘어나서 여기는 A 플러스 2가 돼버릴 테고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 B가 이 Y축 방향으로 밑으로 세 칸 내리라는 거니까 당연히 B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뭐 니네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 되게 간단한 내용이지.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1,3을 X축의 방향으로 이 Y축 방향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하면 그냥 X축의 방향으로 얘를 이제 1,3이나 어떤 점이 있으면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두 칸,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세 칸 내리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1,3이라는 점이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갔으니까 3으로 바뀔 테고 Y축의 방향으로 세 칸 내려갔으니까 결국 답은 0으로 바뀔 거다라는 건 뭐 니네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점의 대칭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은 전혀 어렵지 않고 이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 보통 이제 뭐 그냥 함수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을 다 풀어낼 건데 이게 무슨 차이점이냐면 자 봐봐 이번에는 이제 니네가 이제 점을 이동하는 건 다 알았어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니네가 어떤 함수가 있다 이렇게. 자 이런 y는 fx랑 어떤 함수가 있어 그치? 그런데 이 함수들을 이번에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해봐라 라고 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생겨질 거라는 거 아니야. 평행이동했으니까 모양은 전혀 바뀌지 않을 테고 그냥 요런 모든 점들이 다 이쪽으로 이렇게 다 바뀔 거라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여기 있던 점이 이지 이쪽으로 내려올 거고 그치? 뭐 여기 있던 점이 이쪽으로 올 거고 뭐 여기 있던 점이 다 이쪽으로 이렇게 오지 않겠냐 이거지 내가 말하는 건. 그랬을 때 니네한테 이 분홍색의 함수식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그지? 이 분홍색의 함수식을 그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 점의 자체 방정식에 대해서 충분히 논해봤기 때문에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내가 얘를 y는 f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x, y라고 쓸 수 있는 건 니네가 당연히 알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 y는 fx라는 게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의 관계식을 니네한테 알려준 거니까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는 x, y라고 쓰면 내가 방금 왼쪽에서 가르쳤듯이 이 점을 평행이동해버립니다. 이 점을 평행이동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니네가 이 점의 좌표가 x, y였으면 이 점의 좌표가 이쪽으로 오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뭘로 바뀔 거냐면 당연히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으로 바뀐다는 건 니네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뭐 어려운 내용 전혀 없지?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x, y라면 이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x, y라고 막 했다라면 이 분홍색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다 이 점이 x축의 방향으로 이 y축 방향으로 3만큼 내려왔으니까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니네한테 야 이 식의 관계식을 구해봐. 그러니까 이 관계식이라는 게 결국 함수 아니야 그지? 그냥 함수를 그냥 여기서 도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구해봐 라고 하면 니네가 앞에서 이때까지 계속 배웠습니다. 얘를 이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구할 거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내가 얘를 잠깐 라지 x라고 치환하고 내가 얘를 잠깐 라지 y라고 치환해보자는 거지. 내가 얘를 라지 x, 라지 y. 그래서 우리는 이 x가 x 플러스 2라는 거고 y가 지금 우리는 y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아는데 이 라지 x랑 이 라지 y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라지 x랑 라지 y가. 그런데 우리는 스몰 x랑 스몰 y의 관계식을 알기 때문에 라지 x랑 라지 y의 관계식도 구해낼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스몰 x는 뭐가 되냐면 라지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스몰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라지 y 플러스 3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라지 x랑 이 스몰 x랑 스몰 y의 관계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 스몰 x랑 스몰 y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시켜버리면 뭐가 나올 거냐면 여기다 이걸 대입시켜버리면 라지 y 플러스 3은 f에
라지 x-2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 아니냐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한 거 맞지? 스몰 x랑 스몰 y는 분명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니네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지 x랑 라지 y는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니네가 아는 거지.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보기 편하게 라지 x랑 라지 y를 잠깐 치환했었던 거고, 우리가 보통 함수식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스몰 x랑 스몰 y에 대해서 써주기 때문에 그냥 얘를 그냥 바꾸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y 플러스 3은 f의 x-2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그냥 암기를 해버리기 시작하는데, 잘 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니네가 이해하고 나서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 얘를 이 흰색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는 이 함수의 식은 뭐가 될 거냐면 요런 관계식이 얻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워버리냐면, 얘랑 얘랑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니네가 유심히 살펴봤더니 y 자리에 y 플러스 3이 들어가 있고 x 자리에 x-2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된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어떤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니네한테 야, 이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만약에 니네한테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과정이 귀찮잖아. 니네가 얘를 스몰 x, y라고 놓고 이걸 이동시킨 다음에 얘를 다시 관계식을 찾아내는 이 과정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리자는 거야. 아, x축의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소리는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한 결과랑 같구나. x 대신에 x-2를 대입한 결과랑 같구나. 그러니까 y 자리에 y 플러스 3, x 자리에 x-2를 대입한 결과랑 항상 같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아버려서, 그래서 결국 답은 뭐가 되냐면 y는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겠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된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했으면 그 다음은 그냥 암기할 거야. 수학이라는 게 계속 그렇잖아. 니네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피타고라스에 이용해서 풀리는 거겠지만 이젠 니네가 그거를 암기해서 그냥 풀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y는 x제곱 마이너스 뭐 2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대. 이 함수를 내가 니네한테 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1만큼 평행 이동해봐 그러잖아. 그지? 그럼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이런 도형, 이런 함수의 이동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약속한 거지. 아, 항상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그 결과가 같더구나 라는 걸 니네가 이걸 이용해서 이해한 거고, 그래서 대입만 하면 되고, 답은 뭐가 되냐면 y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구나 라고 니네가 답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정리를 한번 해준다라면 답은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 뭐 플러스 1이고 얘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1이 돼버릴 테니까 결국 답은 y는 x제곱, 얘 뭐 이거 없어지나 이렇게?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사라지니까 플러스 1이 돼버리는구나 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된 거야. 자, 이거를 이렇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고, 자, 니네가 이 2차 함수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2차 함수는 항상 꼭지점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이 2차 함수에 니네한테 꼭지점을 구해라 그러면 얘를 완전제곱꼴로 바꿔서 얘를 x-1의 제곱이라고 니네가 완전제곱꼴로 바꿀 수 있을 테고 당연히. 그리고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1,0이다라는 사실을 니네가 알고 있지, 그치? 이 꼭지점의 좌표가 1,0이다라는 사실. 그러면 니네가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소리는 분명히 그 그래프에,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원래 1,0이었거든?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라고 하면 이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그냥 얘는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니네한테 1,0이라는 애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 1만큼 올리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0,1이다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에서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0,1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식은 y는 x제곱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가 이 점의 이동,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이렇게 이차 함수일 때 어떤 딱 하나의 특정한 꼭지점을 이동해가지고 니네가 식을 세우기 편할 때는 이런 식을 이용해서 풀어줘도 상관없는 거고 그냥 모두 다 그냥 도형의 이동은 그냥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 이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소리는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그냥 외워서 풀어도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뭐라고 여기서 표현해놨냐면 f의 x, y는 0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별뜻 아니야. 그냥 x랑 y의 관계식이 있다 이렇게 x랑 y의 관계식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관계식이 있을 때 얘를 내가 니네한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라 라고 하면 그냥 니네가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 되냐면 x 자리에다가 x-a y 자리에다가 y-b는 0이다 라고 써놓으면 관계가 없겠구나 라고 니네가 그냥 알아낸 거야. 됐지?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외워놔야 돼. 그죠? 외우는 거야. 이해했으니까 외우는 거야. 자, 요거랑 얘들아 지금 요 표현이랑 요 표현은 분명히 다른 거야. 지금 니네 만약에 x, y가 x-a, y-b로 평행 이동했다. 이 말은 잘 봐. 얘는 분명히 점을 평행 이동한 거고 얘는 어떤 관계식을 평행 이동한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x축의 방향으로 지금 a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소리고 얘는 점을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얘는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그냥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도형의 평행 이동이 끝나는 거야. 모든 함수식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니네가 배운 것 중에 뭐 니네가 이제 뭐 이때까지 배운 함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만약에 또 원방 같은 경우에서도 잘 봐.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사다른 어떤 원의 방식이 있잖아. 그럼 이것도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과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보여준다. 일단 만약에 점의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도형의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니네한테 얘를 x축 방향으로 만약에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해보래. 그러면 니네가 뭐를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일단 이 원의 중심 좌표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 1,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그 중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거의 중심 좌표는 뭘로 바뀔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요거를 원의 중심 좌표로 가질 거고 당연히 반지름은 변하지 않겠지 r제곱은. 그래서 결국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8의 제곱은 4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얘는 도형이지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선생님 얘는 도형이잖아요. 그지? 도형 그냥 어떤 함수식이잖아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라는 소리는 선생님 x 대신에 x-3을 대입해달라는 소리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해달라는 소리는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해달라는 소리니까 그냥 여기다 대입만 시켜버리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다 대입시키니까 x자리 x-3 대입해봐. 그래서 결국 x-4의 제곱 y자리에 y 플러스 5 대입해봐. 결국 y 플러스 8의 제곱은 4다라고 이렇게 풀어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됐지? 평행이동. 그리고 나면 바로 이제 대칭이동으로 넘어갈 건데 뭐 원의 평행이동 벌써 했고 자 대칭이동이라는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자 오늘 이거 다 그냥 암기하는 거야. 지금 이제부터 이해했으면 이제 암기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암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도 마찬가지로 외울 거야. 자 우리 지금 방금 뭐 배웠냐면 잘 봐봐. 우리가 지금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어.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라는 게 뭐였냐면 점에 대한 평행이동에서 배웠고 그지?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거든. 그지? 그래서 어떤 점이 x, y일 때 x축의 방향으로 만약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러면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니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얘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된다라고 니네가 암기하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어떤 도형 이렇게 x랑 y의 관계식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표현법은 되게 많은 거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우리가 외우기로 한 거야. x 대신에는 x-a, y 대신에 y-b는 0이다라고 쓰는 거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y 대신에 y-b,
x 대신에는 x-a다라고 쓰기로 그냥 약속을 한 거고.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대칭 이동을 할 거거든. 자,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할 거고, 얘도 당연히 점이 나오고 도형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나면 또 외울 겁니다. 잘 들어봐. 자, 니네 생각해봐. 어떤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근데 어떤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a, b라고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럼 그냥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야, 얘를 x축에 대칭시켜보래. 그럼 이 점이 당연히 이쪽에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그럼 니네가 이 점의 좌표를 못 찾는 사람이 있겠어? 당연히 찾겠지. 왜냐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였는데 얘는 당연히 이렇게 대칭이동하니까 이 점의 좌표는 a, b가 돼버리네. 그지? y의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또는 얘를 y축 대칭 이동하잖아. y축 대칭 이동하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가 a였는데 이쪽이 a니까 여기는 -a, 높이는 당연히 똑같으니까 b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냐는 거지. 그 다음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얘들아, 원점에 대해서 이 원점, 얘를 원점이라고 하잖아.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올 건데, 자, 니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얘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지 않겠습니까? 그지?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소리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그럼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바로 앞 단원에서 앞에 단원에서 우리는 이 중심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 얘의 x좌표랑 얘의 x좌표를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눴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중심 좌표면.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랑 더했는데, 이거 x좌표끼리 더했는데 반으로 나눴을 때 0이 나온다는 소리는 결국 얘랑 얘랑 더한 게 0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a 아니겠어? 결국 얘랑 얘랑 더한 걸 반으로 나눴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결국 -b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지. 아니, 그래서 점의 대칭,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려면 얘랑 얘랑 그냥 부호만 바꿔서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왔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다. 뭐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니네가 외우는 건 어떻게 외우는 게 편하냐면 잘 봐봐. 니네한테 만약에 x축 대칭을 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x축이라는 말이 없는 놈의 부호를 바꾸라 할게. 없는 놈의 부호를 바꾸라고 외울게. 왜 없는 놈의 부호를 바꾸라고 외우냐면, 없는 놈 부호 바꿔. 니네가 나중에 얘들아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면 이렇게 3차원의 공간에 대해서 들어가거든. 이렇게 3차원의 공간. 그래서 막 점의 좌표가 막 이제 니네가 나중에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점이 여기 떠 있는 걸 막 배운다고. 니네가 이렇게 뭐 x축, y축, z축이라고 해가지고, 그지? 그때도 니네가 나중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없는 놈의 부호를 바꾸면 돼. 그래서 나중에까지 그냥 계속 외우기 위해서는 그냥 항상 대칭 이동은 없는 놈의 부호를 바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잖아? 그럼 니한테 얘를 x축 대칭하라고 하잖아? 그럼 y라는 말이 없으니까 y의 부호는 바꾸면 되는 거고.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럼 x라는 말이 없으니까 x의 부호 바꾸면 되는 거고.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럼 x란 말도 없고 y라는 말도 없으니까 x랑 y의 부호를 모두 다 바꿔주면 돼. 이렇게 써주면 돼. 됐지? 이해한 거 맞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a, b를 만약에 좀 이쪽에다 그릴까? 자, a, b가 이렇게 있거든? 얘를 이번에는 y는 x에 이렇게 대칭 이동해. 자, 이걸 y는 x에 대해서. 니네가 나중에 이제 고등수학 하에서 역함수라는 단원을 배우게 될 거거든? 자, 이 역함수라는 단원이 결국 다 뭐냐면 y는 x 대칭하는 파트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해.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니네가 이 역함수는 계속해서 나와.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역함수라는 게 뭐냐면 y는 x 대칭을 한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해. 그래서 잘 봐봐. 니네한테 이 a, b가 이렇게 있다. a, b. 근데 얘를 이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이 이렇게 찍힐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냐라고 니네가 받아들이기 되게 쉬운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니네 얘를 이렇게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봐. 얘를 이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냐? 이런 직사각형의 모양이 나오는 거 맞겠지? 그럼 니네가 여기서 얘를 a, b라고 했다는 소리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직사각형에서도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 아니야? 길이가? 니네가 여기서 가로가 a고 세로가 b니까 여기서는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이 점의 좌표가 1로 가서 이 점의 좌표는 b, a가 돼버려. 그래서 y는 x 대칭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럼 x랑 y의 자리를 싹 다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니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의 점의 좌표가 만약에 뭐 2, 마이너스 5래. 그럼 얘를 y는 x의 대칭 이동하는 이 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하잖아. 그럼 답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 2다라고 니네가 외워둘란다. 그러니까 이해시켜줬잖아. 그래서 아, 왜 a, b가 b, a가 되는지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줬으니까 아, 외우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아, 그래서 아, 어떤 a,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그럼 b, a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얘를 a, b를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한번 대칭 이동 시켜볼게.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야. 그러면 또 이것도 생각해봐. 니네 이 그래프, 이 직사각형을 어렸을 때 데칼코만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봤잖아. 물감 찍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대칭 이렇게 딱 시키면 이게 이렇게 물감이 찍히겠지. 이렇게 물감이 찍힐 거 아니냐고. 그럼 니네가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으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돼버릴 거고 이 점이 1로 찍힐 거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그럼 니네한테 이 점의 좌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외우는 거야. 아, 어떤 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x랑 y랑 자리가 바뀔 뿐만 아니라 부호까지 싹 다 바뀌는구나. 이렇게. 자, 암기야. 지금부터 잘 봐. 다시 한번 연습할게. 자, 어떤 a, b가 있다 얘들아. 얘를 대칭 이동하래.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래. 없는 놈의 부호를 바꿔라. a, 마이너스 b.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래. 없는 놈의 부호를 바꿔라. 마이너스 a, b.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래. 없는 놈의 부호를 바꿔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를 만약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아, x랑 y랑 자리를 바꿔라. b, a. 얘를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럼 뭐가 되냐면 얘는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모두 다 바꿔라.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점을 만약에 x, y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자,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그러면 우리 아까 원점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아. 니네 얘가 a, b인데 만약에 얘가 a, 여기가 지금 a, b인데 잘 봐봐. 여기가 a, b인데 얘를 만약에 어떤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아봐. 그럼 이 점을 이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시키라고 하면 여기 점이 찍힐 거 아니냐고. 그럼 니네한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잖아 지금. 근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어차피 이걸 이렇게 이어버리면 항상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거 아니냐고. 내가 말하는 건 아까 원점 대칭이랑 똑같은 풀이 방법입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 얘랑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게 이게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의 x좌표가 뭐가 돼버릴 거냐면 얘랑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게 x가 나와야 되니까 얘랑 더한 게 2x가 나와야겠지. 그걸 반으로 나눴으니까 x, y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2x-a, 얘랑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눈 게 이게 나와야 되니까 얘랑 더한 게 2y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뭐가 되겠까? 2y-b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뭐 굳이 공식이 좀 더러워서 안 외워도 상관없고 니네가 이걸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2x-a, 2y-b. 자, 무슨 말이냐? 어떻게 풀었는지만 생각해. 얘랑의 중심 좌표가 얘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만 니네가 받아들이면 되겠지. 왜냐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항상 이 점과 이 점이 있을 때 항상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따라온 거 맞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점의 대칭 이동이에요. 그래서 다 외울 겁니다. 아, 요거 빼고는 다 외울 거야. 알겠지? 이거 빼고는 그냥 이제 이해시켜 줬으니까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해야 돼. 얘는 이해해서 풀어도 되고 뭐 굳이 암기할 사람 암기해도 되는데 이것도 니네한테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얘는 내가 왜 암기를 원치 않냐면 그냥 공식이 좀 더럽게 생겨가지고 니네가 나중에 외워놓으면 까먹을 것 같아서. 됐지? 자, 그럼 잘 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당연히 점에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방금 한 거랑 똑같이 뭘 할 거냐면 도형을 한번 대칭 이동해 보려고. 도형을. 그럼 똑같은 풀이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 니네가 예를 들어서 또 y는 fx가 이렇게 있다 얘들아. 자, 이게 y는 fx가 있어. 근데 내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걸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
그럼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냐고. 이 함수가 이렇게. 그리고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이거야. 야, 이 함수의 식에 관계식을 찾아내라는 게 니네가 구해야 될 내용이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의 관계식을 찾아보래. 니네가 이 점들이 모여서 결국 이 선이 되는 거고, 이 선을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이런 점들이 모여서 이런 게 될 텐데, 얘의 관계식을 찾아내래. 그럼 똑같아, 풀이 방법 아까랑. 자,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당연히 x, y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 점을 x축에 대칭 이동시키니까 결국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x, y가 된다는 거 맞지? 근데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뭐라고? 야, 얘랑 관계식 찾아내려면 얘랑 관계식. 그럼 얘랑 관계식 찾아내라고 하면 레파토리가 뭐라고? 얘를 라지 x라고 놓고 얘를 라지 y라고 놓자고 이렇게. 그러면 니네가 지금 x가 라지 x고 마이너스 y가 라지 y인데 우리는 스몰 x랑 스몰 y의 관계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얘를 다 있으면 y는 마이너스 y가 돼버리니까 이걸 여기다 그냥 대입시켜주니까 결국 답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y는 f 라지 x가 바로 답인 거야. 그냥 이게 답인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 안 쓰잖아. 보통 뭐라고 많이 써? 그냥 스몰로 많이 써서 스몰 y는 fx가 되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제 이해했으면 암기하자고. 잘 봐. 되게 단순하잖아. 봐봐. 공식이 똑같아. 우리 아까 전에 이 점의 대칭 이동에서도 x축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y의 부를 바꿔줬지. 자, 도형의 대칭 이동에서도 잘 봐.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럼 뭐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냐면 y의 부호만 바꿔주고. 그래서 오히려 대칭 이동은 외우기가 간편합니다. 아까 점의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은 분명히 좀 달랐잖아, 이게 이렇게. 근데 도형의 대칭 이동은 똑같아. 그러니까 니네가 점의 대칭 이동을 완벽하게 외웠으면 도형의 대칭 이동도 똑같습니다. 니네한테 얘를 그럼 얘를 니네가 생각해보면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래. 충분히 니네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지. 자,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래. 그럼 답이 뭐가 되냐? y축 대칭하는 거는 x의 보호를 바꿔라지. 답이 뭐가 되냐?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만약 내가 얘를 니네한테 원점 대칭하래. 자, 이 함수를 원점 대칭하래. 원점 대칭이라는 건 x랑 y의 부를 모두 다 바꿔달라는 거지.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자, 내가 얘를 만약에 내가 니네한테 야, y는 x 대칭하래. y는 x 대칭. 이걸 우리가 나중에 단원으로 하나 배웁니다. 역함수라고 해서.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답은 이렇게 되겠지.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x는 fy 이렇게 써주면 돼. 자, 마지막으로 얘를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래. 얘를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x는 f의 마이너스 y.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라. 자, 그래서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본다면 니네한테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대. 다 한번 해볼게. 그냥 연습 삼아서. 자, 얘를 만약에 니네한테 x축 대칭하라고 하잖아. x축 대칭. 그럼 답이 뭐가 되냐면 y의 보를 바꿔라 했지. 이렇게 써주면 돼. 물론 이쁘게 써줄 거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얘를 만약에 y축 대칭하라고 하잖아. 얘를 y축 대칭. 그럼 x의 보를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결국 변함이 없겠지. 이렇게 똑같겠지. 왜 똑같은지 한번 그림으로 봐볼까? 니네 y는 x제곱 플러스 3그래프라는 건 y는 x제곱 플러스 3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함수거든.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3그래프인 건 니네가 다 알 거 아니야. 그치? 얘를 내가 니네한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래봤자 함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것 뿐이야. 내가 얘를 니네한테 만약에 원점 대칭 이동하래. 원점 대칭. 그럼 x랑 y의 보호 다 바꾸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얘를 만약에 y는 x의 대칭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럼 x랑 y랑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x는 y제곱 플러스 3이 돼버리는 거고. 물론 이거를 이제 좀 정리해준다면 y제곱은 x 마이너스 3이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이건 나중에 가서 다시 배울 거야. 역함수라는 단어에 가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는 y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의 대칭 이동까지 설명이 끝난 거야. 됐지. 오늘 내용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 끝난 건데 자, 이번에 뭐 한번 해볼 거냐면 직선에 관련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게. 조금만 이제 저기 자, 이건 이제 지금 니네가 이건 지금 다 외울 거잖아. 지금 다 암기한 거야, 얘들아. 지금 내가 써놓은 이 파란 색깔은 당연히 니네가 머릿속에 다 암기해야 되는 거야. 이해시켜줬고 그냥 암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점을 잘 봐. 이번에 아까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도 내가 니네한테 가르쳤잖아, 그지?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도 분명히 내가 아까 전에 설명했어, 그지? 이 점을 이렇게 해서 항상 얘랑 중점 좌표가 얘구나라는 거 이용해서 풀자라고 했었죠. 이번에 뭐 한번 해볼 거냐면 이 점을 있잖아. 이 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하래. 이 선 중에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 방금 말했듯이 이 점을 a,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그러면 b, a인 거 니네가 암기하고 있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인 건 이건 이제 니네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암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니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냐면 그냥 어떤 y는 뭐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 y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5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 x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니네가 못 외울 거 아니야. 이건 꼴랑 2개밖에 안 돼서 외운 거고. 자, 지금부터 잘 봐. 이 점을 이 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칭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니네가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니네가 유도해야 돼. 자,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이 a, b를 내가 이 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요 점이 돼버릴 테고. 자, 집중하고 잡아봐. 이게 여기에서 제일 니네가 어려워하는 문제야. 왜냐면 나머지는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니네가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니까. 그럼 니네가 확실한 건 여기가 무조건 수직이겠지. 왜냐면 니네가 얘를 이 선에 의해서 이렇게 접었다 피면 당연히 여기는 수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핵심이야. 지금 니네가 이 점의 좌표를 니네가 구해야 돼. 이 점의 좌표를. 근데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할 거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C, D를 구해내는 방법인데 첫 번째. 이거의 기울기랑 이거의 기울기는 무조건 수직 관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의 기울기가 2라고 알게 되면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는 잘 봐. 니네가 얘 대칭 이동했으면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지 않겠습니까? 대칭 이동하면 항상 수직 이등분한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이 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거든?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아내냐라고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면 니네가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2분의 a 플러스 c, 2분의 b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됐죠? 여기까지?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결국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해야지. 왜냐면 이거의 중심은 무조건 여기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그렇게 해서 풀면 돼.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하면 다 풀 수 있어. 자,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니네한테 자, 잘 들어봐. 1, 뭐 3이 있대. 내가 얘를 y는 뭐 2분의 1x 뭐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해보래. 내가 이 점을 얘들아 요 y는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해보래.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내달래 니한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이 점의 좌표를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놔볼게. 그래서 니는 이 a, b를 구하면 돼. 자, 근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 첫 번째 수직 이등분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항상. 자, 첫 번째 얘랑 이용 여기 무조건 수직일 거고 여기는 무조건 이등분일 겁니다.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이면 니네가 떠오르는 게 결국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a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3이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이해했지? 왜? 이거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2 아닙니까? 결국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b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2a 플러스 b가 5다라는 첫 번째 식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거의 중심좌표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 우리 앞에 내분점, 외분점 단원에서 배웠잖아. 뭐가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3이 돼버리는 거고 이 중점 좌표는 반드시 이 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대입시킬게. 그럼 2분의 b 플러스 3은 4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테고 전체다 뭐 4를 한번 곱해버리면 2b 플러스 6은 a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될 거고 a 마이너스 2b가 1이다라는 두 번째 식을 니네가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수직을 이용해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하나는 두 중점을 이용해서 그 중점 좌표는 반드시 그 대칭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네들이 연립방식 풀면 당연히 a의 값도 나올 테고 b의 값도 나오지 않겠냐는 거지. 따라온 거 맞죠? 여기까지? 끝이야. 이게 다야.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내가 니한테 설명한 게 결국은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두 가지를 설명했거든.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해서 풀면 돼. 점의 대칭, 평행이동 이건 뭐 이건 그냥 이해지. 이건 뭐 그냥 암기라고 하기보다는 점을 x축 a, y축 b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이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 이건?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은 외우자라고 약속했습니다.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는 0이다. 이렇게 넣고 풀면 훨씬 간단하니까 니네가 외워서 풀자라고 약속을 한 거 그냥. 그 다음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하라면 a, b x축 대칭이동하라면 y의 부를 바꿔라. y축 대칭이동하라면 x의 부를 바꿔라. 원점 대칭이동하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얘를 y는 x 대칭이동하면 b, a.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라는 거 외우기로 했고 추가적으로 이 a, b를 만약에 어떤 점에 의해서 대칭이동하라고 하면 항상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좌표가 얘다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 중점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 의해서 대칭이동 시킬 수 있는 거고 어떤 점을 만약에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라고 한다면 이 기울기랑 이거는 항상 수직 이등분을 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면서 얘랑 중점 좌표는 반드시 이 축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한 게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이야. 됐지? 다 뭐 정리 충분히 뭐 처음 배우는 거 아니고 충분히 다 정리됐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뭐 여기 나오나? 안 나오는데 안 나오긴 하는데 요거 하나만 잠깐 설명할게. 대칭이동에 너무 유명한 대표 문제가 하나 있어서 얘가 대표 문제 하나만 좀 기억하고 넘어갈게.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알아야 되거든. 잘 봐. 내가 니네한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야 여기 어떤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여기 어떤 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 c, d라고 한다. 근데 얘가 있잖아. 이 x축 위에 어떤 데를 한번 들렸다가 얘한테 가려고 하나 봐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단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건 그냥 대칭이동을 이용하면 돼. 왜 그러냐면 잘 봐. 니네 이 점을 대칭이동하는데 이점을 대칭 그건 니네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 점을 내가 만약 이렇게 대칭이동을 하잖아 이렇게. x축의 대칭이동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y의 부호가 없어졌을 거 아니냐고. 그럼 니네가 확신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지 않니? 그러니까 니네가 얘를 이렇게 대칭이동하잖아? 그러면 이 점이 어디든 간에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고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고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는 소리는 잘 봐봐. 내가 니네한테 처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문제를 다시 쓰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어디냐라고 묻는 거 아니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어디냐라고 묻는 거 아니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답은 정해져 있지. 얘랑 직선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니네가
아, 이 길이가 바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최소가 되게 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얘랑 직선의 방식 구한 다음에 x절편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해했지? 만약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는 게 최소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니네한테 이 최소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얘랑 얘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x절편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다 됐지?